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국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그룹 박용철 전 부회장에 의해서 대북 송금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이재명이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주특기인 이슈로 이슈 덮기 공작이 재개됐습니다. 대북 송금은 어제 박용철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나서 김성태의 호텔 방으로 데려다 줬고 거기서 70만 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권력의 압박에도 굽히지 않았던 박용철 전 부회장의 생방송 증언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다른 모든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방북 대가 지불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이번에는 낡아 빠진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조작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조작이 없었더라면 2022년 3월 9일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심 돌리기죠. 당시 0.7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작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고 우기고 나선 것입니다. 0.73%포인트 차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서둘러 결과에 승복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거나 이재명이 팩트에도 맞지 않는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사건 조작설을 거론하면서 지난 대선도 아니고 지지난 대선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다급하긴 많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꺼내던 1차 카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정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외치면서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이슈가 급부상했을 때 이재명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으로 공소 취소로 쏟아진 관심을 중동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건을 건드리는 바람에 국내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재명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X에 올린 동영상은 무려 114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이슈로도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이슈를 덮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눈치 없는 서영교가 사고를 쳤던 것입니다. 서영교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정인으로 출석한 박용석 전 부회장을 상대로 끝까지 추궁하는 바람에 그냥 재판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으려던 박용석이 서영교 위원장이 끝까지 추궁하자 이재명의 방북 대가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불됐다.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겠어?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핵심 정인이 나타나서 필리핀의 오카다 호텔 후문에서 이호남을 만나서 김성태 회장의 호텔 객실까지 안내해줬고 그 방에서 70만 불이 전달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박용철의 진술은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서영교가 설마 박용철이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는 자신감에 몰아붙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재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지니까 관심을 돌릴 거리가 뭐 있을까 아마 밤새 고민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평소 스타일대로 한밤중이나 늦어도 아침 일찍에는 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도 마땅한 카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꺼내던 2차 카드는 해묵은 대선 카드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자신이 성남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그걸 빌미로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민노총 소속인 SBS 언론노조가 반발했을 정도로 반강제로 받아낸 사과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조폭 연루설이 아니라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폭 연루설은 너무 많은 단서들이 있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게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조폭 연루설이 아니었으면 2022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와 신경림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재명부터 포스팅을 했고 또 민주당이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대장동 몸통 조작설은 오히려 이재명 측에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늘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조작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이 오늘 오후 X에 올린 글부터 우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조된 폭력조직 연루 루머를 퍼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인가요? 어린아이들도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요.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은 백주대낮에 드러난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사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한 인사가 이재명 전 후보가 폭력조직과 연루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끈질기게 퍼뜨려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로 그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폭력조직 연루 루머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만약 그 폭력조직 연루 루머가 없었더라면 날조된 대장동 스캔들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득표율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 조작 루머를 퍼뜨려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직책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조폭 연루 루머를 퍼뜨려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재명이 X에 올린 글 가운데 어떤 부분이 팩트입니까? 자기가 그냥 팩트라고 하면 모두 팩트가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독특한 정신세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도 뭐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단한 것은 정확하게는 폭력조직 연루설이 아니라 폭력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장영하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것은 폭력조직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지 폭력조직 연루설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폭력조직 연루 루머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날조된 대장동 스캔들 역시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스캔들은 어떤 부분이 날조됐다는 말일까요? 대장동과 이재명이 관련이 없었다면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이 대장동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재판을 항소심을 더 철저히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루머를 퍼뜨려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장이나 직책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왔다고 했는데 직책 보상은 이재명의 주특기가 아닌가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변호사들을 모조리 공직에 임명하면서 보상의 정수를 보여주지 않았던가요? 이재명은 오늘 X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뉴스타파의 기사를 포스팅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재명 허위폭로 윤석열 당선 직후 조폭 일가 시의원 후보로 지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가운데 박철민이라는 행동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박철민의 주장을 믿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조폭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그 부분이 최근 유죄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뉴스타파 기사는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폭로 이후 불과 반년 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열렸던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 폭로를 했던 박철민의 가족이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말하자면 허위 폭로의 대가로 시의원 공천장이 박철민의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의혹 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재명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폭 연루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이 당시 성남시의원 후보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가스통을 싣고 국민의힘 성남시당으로 쳐들어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박용승의 부인 그러니까 박철민의 모친 최영미씨가 성남시의원으로 추가 공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뭔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박철민의 어머니 최영미에게 공천까지 줬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인 셈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정황은 박철민 일당이 허위 폭로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박철민 씨의 가족을 성남시 의원으로 공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이 기사를 포스팅하면서 X를 통해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조작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첫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조만간 뭔가 관련 조사가 시작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오늘 뒤늦게 대선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대북 송금에 쏠린 관심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만큼 짜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재빠르게 승복했던 대선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조작설을 다시 꺼내든 것은 그만큼 박용철의 입에서 나온 70만 불이라는 단어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으려 할수록 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